74페이지 단원의 이름은 질량과 에너지 단원입니다. 우리가 앞 단원의 제목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근데 앞의 단원과 이 뒤의 단원 연계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처음 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현상 4가지를 앞에 설명을 해줬었죠. 현상 4가지. 다시 한번 큰 숲을 한번 보고 와볼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기본 원리가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대성 원리, 광속불변 원리.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질량 증가. 질량 증가는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등성. 이 전체 숲에서 이번 시간에 보는 내용은 질량과 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질량이라고 하는 이 불변의 어떤 뭔가 절대적인 물리량이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 이의 질량도 상대론적 질량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상대론적 질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대론적 이야기예요. 상대론적의 시간에 불일치가 일어난다. 상대론적 시간 지연 현상, 상대론적 길이가 줄어든다. 상대론적으로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자, 다시 이제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책 제목을 질량과 에너지이지만 그냥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굵은 글씨 밑줄 긋고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이때 질량 M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양은 다음과 같다. 자, E는 mc 제곱. 어떻게 보면 이 식이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좀 유명한 식이 되겠죠. E는 mc 제곱.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는 얘도 이제 고유 질량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고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공간 안에서 정지에 있는 질량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이 질량도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질량은 에너지로 되고, 에너지를 가진 상황이 또 질량을 가진 입자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러한 내용도 의미적으로는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지에 있는 놈은 에너지가 없죠.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 공간에 정지되어 있는 이 질량은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공간에서 이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다 움직이는 공간을 쳐다보는 다른 관찰자가 본다면 얘 정지해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 그럼 동일한 물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질량을 가진 질량 자체가 결국은 뭐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질량도 우리는 상대론적으로 보면 질량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커진다. 뭐 그냥 이 수식적인 거를 떠나서 우리는 질량이 곧 에너지이다. 질량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뭔가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뭔가 사라지는 결과가 있으면 질량을 가진 입자로도 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역발상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줄어든 질량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량 결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헬륨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빅뱅 과정을 공부하면서 입자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인 이 양성자가
뭘로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죠. 이 수소 원자핵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이면서 그 수소 원자핵이 또 중성자로 바뀌고 뭐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한 뭐 중수소 원자핵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합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과 그 헬륨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각각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성자는 우리가 이제 질량 단위로 굉장히 작은 질량을 가진 원자 질량을 우리는 이제 뭐 U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자 수준의 어떤 질량을 얘기할 때. 근데 우리가 이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입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핵을 이루는 그냥 핵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 핵자를 기준으로 이제 거의 1로 기준으로 잡고 이제 그거를 U라고 하는 단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몇 개 이루어져 있죠? 2개로 이루어졌죠. 이거 곱하기 한번 2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곱하기 2.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얼마 나올까? 암산을 해보면 4.032U만큼의 크기가 나와요. 근데 헬륨 원자핵의 크기는 얼마죠? 4.001호죠. 질량이 뭐에 따라고 볼 수 있어요? 4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진 질량이 훨씬 더 작다. 그러면 질량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 그럼 그 질량의 변화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죠. 그럼 질량 결수. 질량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질량이 뭘로 변환했다? 에너지로 변환했다. 얘 차이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네 두 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0.0305 U 정도 되고요. 이거를 에너지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에너지는 줄어든 질량의 빛의 속도 제곱으로 곱하니까 0.0305 곱하기 단위도 써볼까? U 단위 쓰고 있죠.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한다면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자볼트라는 일렉트로닉 볼트의 단위로 쓰면 약 28 메가 일렉트로닉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질량, 즉 질량 결손에 의해서 결국은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 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수소 이러한 반응 4개의 원자 핵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헬륨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여러분?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죠. 이런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태양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핵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태양이 왜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쉴 새 없이 계속 에너지를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헬륨 핵이 융합되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굉장히 계속 나오기 때문에 태양이 그만큼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안 가봤지만 태양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지의 원리도 어떻게 보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핵 융합이지만 또 핵 분열 반응에서도 역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들은 이제 영상을 쭉 준비된 영상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오토안과 슈트라스만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한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핵분열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우라늄은 핵분열로 인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소로 분열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If you start with a heavy atom, like uranium, and you split it into pieces, then you get some energy out of that too, because the pieces weigh less than the original. And in the same way, you're extracting energy, but there it's by fission.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지구는 태양이 있어 특별한 행성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빛과 에너지를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양이 보내는 빛과 에너지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지구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태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태양의 중심부 핵입니다. 약 14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화할 때 미량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Hydrogens fuse together to make helium. So in the end, 4 hydrogen atoms disappear, and 1 helium atom is created. And the helium weighs a little bit less than the 4 hydrogens, and that little tiny bit less is released in energy. 이런 원리로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5억 9,500만 톤의 헬륨을 만들어내면 남은 500만 톤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한 건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 방정식. m은 질량이고 E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태양에서 핵반응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수가 곱해지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핵분열과 핵융합에서의 질량 결손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질량수와 핵자당의 평균 질량과의 관계. 자, 지금 핵자당 평균 질량이라고 하는 것, 원자핵의 질량을 질량수로 나눈 값, 핵자의 수로 나눈 값. 그럴 때 원자 한 개의 평균 질량은 원자핵 종류에 따라 다른데, 특징은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철이죠, 철.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가장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자당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죠.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놈들은 분열을 통해서 철처럼 안정화되려고 하고, 또 철보다 작은 수소나 철보다 작은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은 융합을 통해 가지고 핵자당 평균 질량이 작은 철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처럼 되려고 하는 반응들을 우리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에서는 핵융합을 통해서, 그것도 뭐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핵분열도
뭐 마음대로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어떤 조건이나 또는 자연의 스스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좀 인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을 이제 핵 분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핵자당 평균 질량이 작은 놈일수록 좀 더 안정된 원자 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정된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불안한 원자 번호가 큰 놈들은 핵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라늄의 핵 분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걸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는 거, 이게 결국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표현 방법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이 표현 방법들. 자, 이런 표현 방법들, 원자 핵의 표시 방법, 이거 먼저 공부해 보고 오죠. 잠시만요. 여러분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원자 핵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단원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원자 번호를 우리는 Z라고 합니다. 이거 Z. 자, 이거 뭐라고요? 원자 번호. 근데 이 원자 번호는 결국은 양성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양성자 수. 양성자가 1개 있다. 원자 번호 1번. 양성자가 2개 있다. 원자 번호 2번. 헬륨. 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 이걸 질량수라고 합니다. 질량수. 그러면 이 원자 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원자 핵을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뭐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질량수에서 여러분 원자 번호를 빼면 결국 뭐가 될까요? 중성자 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은 이러한 핵 반응에서 항상 입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여러분.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숫자도 여러분들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여러분 235 더하기 1 하면 236이죠. 자, 140, 92 1인데 3이니까 여기는 3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해봐요. 6 여기다 적게 6 3 236 얘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래도 같아야 돼요. 92 더하기 0 하면 얼마예요? 92죠. 56 더하기 36 30은 0이니까 이건 필요 없죠. 이거 합치면 얼마? 92. 그래도 이 숫자 같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이거는 핵 분열 과정인데 여기 안에 들어갈 숫자가 뭐겠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동그라미로 아무거나 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입자가 뭐겠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뭐겠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뭐겠냐? 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뭐겠냐? 얘는 바륨이죠. 바륨의 질량수는 뭐겠냐? 크립톤의 뭐 원자 번호는 몇 번이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물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핵 분열과 핵 융합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좀 몇 가지 또 이 내용들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또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있겠네요. 여러분 P 하면 이제 플루톤이라고 양성자라고 하죠. 양성자는 원자 번호 1번, 사실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러면 이 양성자 한 개의 덩어리를 갖고 원자 핵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질량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결국은 양성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뉴트론 하면 중성자죠. 중성자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가 없는 거죠. 원자 번호 0. 그렇지만 질량을 원자 핵의 질량을 이룰 수 있는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즉 질량수는 덩어리 하나다. 이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성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원자 핵의 반응식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유추할 수도 있어요. 이제 헬륨 핵 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전자 같은 것들도 튀어나옵니다. 양전자.
그럼 양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2하고 이제 보통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양전자라고 표현해. 양전자. 이런 양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질량인 양성자, 중성자 없으니까 질량 덩어리는 0이죠. 그 대신에 이 양전자는 여러분들 정기적 성질 플러스 1을 갖는다라는 특징에 의해서 여기 1 이렇게 보통 적기도 해요. 1 이렇게 적는 것을 우리가 양전자라고 좀 표현을 한다. 그럼 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전자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역시 질량을 이루는 덩어리는 없지만 여기에 뭘 붙여야 돼? 정기적 성질을 마이너스 1을 트니까 양성자의 반대적으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전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해볼 만한 게 그러면 정기적 성질도 안 갖고 있고 질량도 안 갖고 있는 이런 00 뭐 이런 입자도 있겠죠. 이런 입자의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우리는 뭐 감마성 같은 거 한마디로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는 보통 또 00 뭐 이런 식으로도 뭔가를 반응식에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한 번씩 뭐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핵분열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게요. 중성자가 우라늄 92번 질량수 235의 우라늄과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좀 무거운 우라늄이 되죠. 92에 236이 되겠죠. 질량수 236. 그런 놈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 스스로 뭐한다? 분열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클립톤, 하나는 바륨으로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또 입자인 중성자 3개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핵 분열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로 볼 땐 질량 핵자당 갖는 질량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 줄어든 질량은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에너지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분열하기 전에 원자의 질량보다 분열한 후에 모든 원자의 질량이 작아지므로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런 생기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그런 걸 이용한 게 바로 핵발전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된다. 핵분열할 때 추가로 중성자가 2개에서 3개가 방출되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핵발전소의 연쇄 반응을 조절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핵발전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질량 결손의 또 다른 하나의 예가 이제 핵융합이었죠.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태양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 핵융합 과정에서는 이제 다양한 과정들을 이제 여러 단계들을 거칩니다. 그 단계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 자, 중수소. 수소 원자 핵 2개, 즉 양성자가 결합해서 중수소를 만들어요. 중수소. 그러면 21이죠, 여러분. 21.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핵융합의 반응식을 한번 써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는 글자가 안 써지네요. 다른 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뒤에 여기는 안 써지네요. 잠깐 이게 써지나? 써지네요. 잠깐만요. 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수소가 2개의 수소 원자 핵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21 중수소 원자 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2죠. 얘 2 곱하기 양성자 수 곱하면 2죠. 그럼 얘는 1이죠. 그럼 밑에 숫자가 안 맞으니까 반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1에 해당되면서 질량을 갖지 않는 어떤 입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입자의 이름은 뭐였죠? 아까? 네, 양전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양전자.
이렇게 양정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응식에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뭐 2단계에서는 이제 수소 원자 핵과 그다음에 중수소 원자 핵이 결합해서 삼중수소를 만들고 그 삼중수소들이 아니죠. 여러분 삼헬륨을 만들고 그 삼헬륨이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헬륨 만들면서 다시 양성자를 방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핵융합 과정이라고 한다. 핵융합 과정에서도 결국 반응을 할 때 핵자당 질량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한다는 얘기죠. 질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뭐한다? 에너지가 방출한다. 태양에서 이제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핵융합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단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죠. 자, 교과서에 이제 핵 분열과 핵융합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결론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질량이 줄어드는 반응이 이루어지고 그 질량이 줄어든 반응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것은 융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분열을 통해서 안정된 철 구조를 가는데 이 철 구조로 가면서 핵자당 갖는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태양의 어떤 신비도 풀어내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 게 이 상대성 이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7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